좁아진 마음 때문에 사이가 먹먹해질 때. 오늘의 이야기는 코살라국 사위성에서 멀지 않은 비 내리는 나루터의 저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나루터에는 바루나라는 사공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루나는 강을 건너는 사람들을 태우고 짐을 싣고 배를 조용히 몰며 하루를 이어오셨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그는 돛줄을 더 단단히 묶고 녹아 젖지 않도록 천으로 덮어두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바루나의 마음은 물살보다 더 자주 흔들렸습니다. 바루나에게는 오래 함께 지낸 아내 사라다가 있었습니다. 사라다는 장터에서 작은 물건을 사오며 집 살림을 돌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크게 싸우는 일은 없었지만 요즘은 말끝이 자주 딱딱해졌습니다. 사라다가 무심히 한마디만 해도 바루나는 마음이 좁아지는 듯 했습니다. 바루나는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얼굴은 먼저 굳어버리곤 했습니다. 사라다가 서운한 기색을 보이면 바루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애쓰는데 또 무엇이 부족하다는 거지. 그 생각이 떠오르면 바루나는 말이 짧아졌습니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끝내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곤 했습니다. 바루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무너질 것 같아.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을 닫을수록 집 안 공기가 더 답답해졌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비가 잔잔히 내렸습니다. 강물은 어둑해졌고 나루터에는 젖은 발자국이 겹겹이 찍혔습니다. 바루나는 배를 정박시키고 돛을 접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다급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공님, 이 자루들을 함께 실어주십시오. 바루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올려놓으십시오. 손님은 곡식자루와 항아리, 젖은 나무꾸러미까지 잇따라 실어 올렸습니다. 배는 점점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바루나는 노를 잡는 손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하지만 배가 강가운데 이르자 바람이 한번 불어 물살이 거칠어졌습니다. 짐이 한쪽으로 쏠리며 배가 기울었습니다. 바루나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는 큰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쓰며 손님에게 말했습니다. 자루를 그쪽으로 조금 옮겨 주십시오. 손님이 우왕좌왕하자 바루나는 더 급해졌습니다. 바루나는 결국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지금입니다. 빨리 옮기십시오. 그 말이 강물 위에서 더 차갑게 울렸습니다. 짐이 옮겨지자 배는 겨우 균형을 되찾았습니다. 바루나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젖은 빗방울 사이로 강물의 흔들림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차가워진 게 아니라 내가 기울어지고 있었구나. 밤이 되어 바루나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사라다가 젖은 겉옷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오늘 비가 더 차가웠지요. 바루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라다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요즘은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바루나는 대답을 삼켰습니다. 그는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열면 더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바루나는 괜찮다고만 말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입 밖으로는 다른 말이 나올 뻔했습니다. 저도 마음이 자꾸 답답합니다. 바루나는 그 말을 가까스로 안으로 삼키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등잔불 아래에 앉은 바루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라다를 밀어내고 싶은 게 아닌데. 그런데 나를 지키려다 사랑까지 밀어내고 있네. 며칠 뒤 바루나는 숲가에 머무르시는 부처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비가 그친 이른 아침 나루터 일을 잠시 멈추고 숲으로 향했습니다. 바루나는 부처님 앞에 두 손을 모으고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마음이 자꾸 좁아집니다. 가족이 가까이 오면 마음이 더 답답해지고 그래서 말을 줄이고 거리를 두게 됩니다. 저는 차갑게 굴고 싶지 않은데 자꾸 그렇게 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바루나의 젖은 손등을 잠시 바라보시다가 잔잔히 이르셨습니다. 그대는 배를 모는 사람이지 않느냐? 배가 기울 때 그대는 무엇을 하느냐? 바루나가 대답했습니다. 짐을 옮겨 균형을 잡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이르셨습니다. 그렇다. 배를 지키는 것은 참 물이 아니라 균형이다. 물을 피하려고 배를 단단히 닫아버리면 배 안의 공기부터 막힌다. 그대는 마음을 지키려 한다면서 차가움으로 문을 닫고 있구나. 그러나 그대가 필요한 것은 문을 닫는 일이 아니라 짐을 고르게 놓는 일이다. 바루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부처님, 제 짐이 무엇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이르셨습니다. 그대의 짐은 두려움이다.
사랑이 가까이 오면 흔들릴까 두려워서 먼저 차갑게 굴어 몸을 굳히는구나. 그러나 차가움은 균형이 아니다. 차가움은 짐을 한쪽에 더 얹는 일이다. 오늘부터 한 가지를 해보아라. 마음이 답답해질 때마다 멀어지기 전에 짐을 옮기든 말을 한번 고르게 하여라. 한마디라도 좋다. 지금 내 마음이 기울었다. 그래서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싶다. 이렇게 말하면 차가움이 아니라 균형이 된다. 바루나의 가슴에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람을 밀어낸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숨기려 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살아다가 힘든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기울어짐이 힘들었다는 것도 보였습니다. 바루나는 마음이 완전히 넓어지진 않았지만 숨이 조금 트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경계는 차가움이 아니라 마음을 고르는 균형이구나. 바루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살아다가 밥상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표정이 조금 다르시네요. 바루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정중히 말했습니다. 제가 요즘 마음이 자주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말에도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싶어서 말을 줄였는데 그게 당신을 차갑게 했을 것입니다. 사라다는 놀란 눈으로 바루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루나는 말을 더 얹고 싶었지만 숨을 한 번 내쉬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제 안에 짐을 고르게 놓는 연습을 하고 싶습니다. 사라다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의 집은 완전히 바뀌지 않았지만 공기는 조금 넓어졌습니다. 다음 날 비가 다시 내렸습니다. 바루나는 배에 짐을 실을 때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천천히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도 같은 일을 하려 하였습니다. 바루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차갑게 닿지 말자. 기울면 고르게 하자. 바루나는 물살 위에서 숨을 고르고 노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배는 흔들렸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조용히 가슴 한켠에 내려놓겠습니다. 혹시 당신도 마음이 좁아져 사랑까지 답답해지는 날이 있으셨을지 모릅니다. 오늘은 차갑게 멀어지기보다 내 마음이 기울었다는 것을 먼저 알아차리고 마음을 가라앉힐 자리를 조용히 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숨이 고요해지는 만큼 사랑도 조금 더 부드럽게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